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세금 제도를 설명할 때 가장 기본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재분배 차원에서 많은 세금을 깎아주죠.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대규모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몇 년 뒤부터는 주식을 팔아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거둘 경우 그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소득세를 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이게 사실상의 증세라는 비판과 깎아주는 세금도 있으니 오히려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가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전문가와 함께 이번 개편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종합적인 평가가 좀 궁금합니다. 이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주식으로 이익을 많이 내면 예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이익이 적게 나거나 아예 손해를 보게 되면 세금을 예전보다 덜 낼 수 있게 되는 셈이 되는데 평가가 좀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보면은 결국은 예전에는 사실 2000년도부터 이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주식을 거래할 때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대주주 조건, 그래서 점차 약화돼서 지금 10억, 내년에는 3억 기준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퍼센테이지 단위로 따지면 코스피에서는 1%, 코스닥에서는 2% 이상 대주주가 되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라. 라는 거였는데 예.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확산하겠다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소액주주들 혹은 소규모 거래하는 사람들이 손해가 좀 있으니까 네. 2천만 원 정도 공제 한도를 해서 그 소득이 2천만 원 아래가 되면은 이번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상업보다 많으면 25%, 상업보다 낮으면 20% 수준에서 과세 구간이 정해지게 된다라는 것들이 정해지고요. 결국 이 목적은 이게 자본소득인 거죠. 주식을 거래하는 것도 주식 가격이 오르면 자본소득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입장이고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룰에 맞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예. 미국이나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적용하고 있고 특히 양도소득세가 이제 흔히 말해 2월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올해 조금 손해가 보면은 내년에 양도소득, 그러니까 자본소득을 좀 얻는다고 할지라도 깎아줘서 세금을 덜 내게끔 지금 기준이 3년인데 예. 3년까지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어떤 효과를 조금 결국 세금이란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데 예. 조금 효과를 줄이는 그런 매개를 만들어 오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해외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양도세 관련해서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주주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면 이 양도세를 낼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좀 생소한 세금이기는 하거든요. 해외에는 이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좀 보편적입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란 것도 부동산을 거래하면 양도세가 있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따라 세금을 내듯이 주식도 어떻게 보면 투자는 자본이고요. 이 자본의 어떻게 보면 자본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가치 증가분에 따라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영국, 일본 모든 나라에 사실은 이런 자본소득세제가 도입되고 있고요. 자본이익세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 그다음 영국 같은 경우 한 20%, 프랑스 한 30% 이 정도 수준에서 잘 정의가 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세율 차이도 있지만 이제 2월이 얼마 되느냐. 미국은 한 번 손해를 보면은 무제한 2월이 되고, 일본은 3년, 그러니까 독일은 10년. 그리고 보통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인정해 주는데 한국은 좀 짧게 3년이라는 예. 것은 일본 기준인데 일본 기준으로 굉장히 좀 짧게 인정해 주고 있다. 공제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는데 보통은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렇게 2월을 해주기 때문에 네. 공제 부분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제한 공제니까 결국 2월을 안 해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영국은 2월 공제를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세제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는 거는 변함없다. 근데 이제 이
올해 발생한 소득을 이제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2월 해준다는 거는 내 평생을 보면서 누적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는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인정해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입은 손실을 아직까지 2월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평생이니까요. 평생이니까 네. 그 평생이니까 그런 개념에서 조금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이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 관련해서 내는 세금 중에 증권 거래세도 있죠. 이게 주식을 팔 때마다 이걸 손실을 보고 팔든 이익을 보고 팔든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어서 여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하면서 이걸 사실 폐지하길 원했는데 기재부에서 좀 반대를 하고 결과적으로 정부 안에도 뭐 세율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일단 증권 거래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걸 놓고 기재부가 세원 확보를 위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거를 포기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증세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증권 거래세가 한국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을 때는 8조, 뭐 작년 같은 경우 6조 원 정도 되는데 예. 흔히 말해서 이게 이런 것은 결국은 전체에 대해서 흔히 일종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간접세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이만큼을 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정량으로 부과를 받아서 내는 세금이라. 그러네요. 부가가치세랑 개념이 예, 비슷하네요. 부가가치세랑 굉장히 세금이 비슷한 가격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전체 가격에 대해서 0.25%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원입니다. 중요한 세원이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조세의 안정성, 그러니까 세수의 안정성 같은 것이 기획재정부 입장은 결국은 조세와 재정제 공동으로 쓰는 입장에서 조세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 입장에서 이 세수를 포기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다음에 이번에 많이 논의가 나온 것이 이 양도소득세를 하면은 실제 세원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아직 좀 불확실하다.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좋으면은 세수가 많이 거치겠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은 세수가 덜 거치게 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2월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떨어진 세수가 내후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세를 담당하고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썩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거래세 같은 경우는 정량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경기 변동에 그래도 덜 민감하게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해야 그리고 소득이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종의 어떻게 보자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싫어할 수도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중과세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팔 때 나는 세금 내는데 그다음에 또 소득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건 주식에 대해서 내가 주식 거래한 것에 대해서 2번 이상 세금을 낸 게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중 과세가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중 과세 측면이 있는 것은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증세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는 건데 기재부의 해명은 좀 다릅니다. 이게 상위 주식 투자자만 세금을 좀 더 많이 낼 것이고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세금이 뭐 양도세는 일단 없고 세금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세원 수준은 비슷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증세다라는 투자자들의 입장과 증세가 아니다라는 기재부 해명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정책이 증세라고 봐야 될까요? 증세가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결국은 이게 증세다 아니다는 건 총 세수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예. 기재부의 설명도 맞긴 맞고요. 뭐냐면 자기네들 계산해 봤을 때 기재부는 어떻게 보면 거래세를 포기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세를 폐지하면은 세수가 많이 줄어들게 그렇죠.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세원이 예, 없어지는 안정적인 세원도 셈이니까요. 없고 양도소득세 2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세가 되는 게 감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를 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제를 빼면은 나중에 이제 95%만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증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준이라는 게 사실 문제겠죠. 지금은 뭐 2천만 원 기준인데 이게 차차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하나의 이 기준이 2천만 원이지만 세금이 모자라게 내면은 2천만 원 기준은 사실 언제든지 높일 수 있으니까요. 낮출 수 있을 테니까 낮추면 이제 낮추면 세수가 늘어나죠. 낮추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두 군데로 해놓으면은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두 가지 툴이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도 있고 거래세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툴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세수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주식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꼭 줄어드는 것이냐 이거는 평가를 해봐야 될 이야기다. 결국은 결과를 봐야 예, 된다. 결과를 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툴이니까 결국은 기준은 늘 바뀔 수 있다. 예,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영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세금 체계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이것도 역시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주식 시장의 유입세가 유지될지 혹은 더 늘어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빠져나갈지 개인 투자자 기준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양도세란 것은 결국은 수익이 많이 나면은 세금을 많이 내겠다라는 정책이니까요. 대규모로 투자하기에는 점차 안 좋아진 세금이긴 합니다. 예. 지금 95%만 낸다는 거는 현 시점 기준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 한 2000년대부터는 공모가 대세를 이뤘는데 네. 이제 자기 주식 투자가 많아지고 자기 주식 투자가 많아지면서 많은 부분 재산의 일정 부분을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절대량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이러한 자본 손익에 대해서 주식 가격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 인센티브 자체는 결국은 양도세란 것은 수익이 나면 떼가고 기본적으로는 네. 거래세는 늘 낸다라는 네. 개념인데 수익이 날 때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라 결국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투자했다 뭐 상관없다고 할지라도 결국 늘려가는 입장, 투자를 늘려가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2월이 너무 짧아서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무제한, 뭐 독일은 10년 이런 식의 2월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 말은 자본 손실이 한번 나면은 오랫동안 보전해 주는데 한국은 좀 3년이 짧다라고 생각할 수가 그렇군요. 있어가지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뭐 한번 손실이 나면 메꿔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메꿔줄 수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득을 많이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그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활약이 참 셌는데 이번 대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